고객사 대응 1단계 완료. 그렇지. 매캐한 연기가 좀 냄새가 좀 올라와서 혹시나 해가지고 이제 밖을 베란다를 봤는데 불길이 좀 치솟아가지고 자, 성탄절인 어제입니다. 서울 도봉구에서 아파트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인명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자녀는 목숨을 구했는데 그 가장이 목숨을 잃는 이런 비극이 발생해서 많은 분들이 좀 안타까워하시고 이런 상황입니다. 자, 다음 주제는 이 내용 좀 다뤄보겠는데요. 제목부터 좀 보시죠. 아빠는 아이를 안고 뛰었다. 그렇습니다. 이 상황이 있었어요. 이 상황이요. 우선 화면 좀 보시죠. 화면 보시면은요. 성탄절 비극 도봉구 화재. 지금 뭐 합동감식 오늘도 있었는데요. 어제 새벽입니다. 4층에 그러니까 불은 3층에서 났어요. 근데 4층에 거주하던 30대 부부, 그다음에 10층에 거주하던 어떤 가족들, 30대 남성. 이렇게 여기서 각각 30대 남성 두 분이 목숨을 잃었거든요. 최인영 변호사. 지금 저 내용 좀 보고 설명 좀 해주시죠. 지금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십니다. 맞습니다. 어제 새벽에 서울 도봉구에는 한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네. 그런데 그 불이 결국 이게 보면 1층에 필로티가 있고 방화문이 열려 있었는지 이 불이 급격하게 외벽과 내부에 있는 불은 바깥으로 그리고 연기는 연통을 타고 쭉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4층에서 3층에 나다 보니까 4층에 있던 분이 당황해서 결국 아이를 안고 밖으로 뛰었는데 아이는 살리고 안타깝게 아빠는 정말 그 불기의 객이 됐던 그런 일이고 나아가 이게 빠르게 그 어떻게 보면 비상계단을 타고 위까지 이게 그 연기가 갔나 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10층에서 그것을 확인하고 이 남성이 119에가 제일 빨리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던 어떻게 보면 아내와 엄마 아빠를 가족들은, 베란다로 이렇게 대피시켜 놓고 본인이 밖에 나갔는데 결국 사람이란 것이 이 연기를 흡입하면은 아마 뭐 교수님 설명하시겠습니다만 몇 초 안 돼가지고 이게 내상을 입어가지고 사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본인은 어떻게 보면 신고를 하고 가족들은 살렸지만 본인이 대피하는 과정에서 연기를 흡입하고 안타깝게 사망했던 이 사건이 있었는데요. 저도 나중에 그 내용을 봤더니만 이 불이 났던 3층이 경매를 통해 가지고 그 어떻게 보면 경락이 됐는데 아직까지 명도하지 않고 그 기존에 있던 분들이 어떻게 보면 무단 점거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정당한 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원인은 밝혀야겠습니다만, 뭐 지금 조사 중이에요. 조사 중입니다만 보면은 정상적이지 못한 그런 어떤 생활 권리 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추정을 갖고 지금 수사기관이 그 원인을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뭐 정확한 이유는 뭐 조금 더 봐야 되죠. 정밀하게 봐야 됩니다. 오늘 감식이 있었지만 조금 더 정밀하게 봐야 돼서 뭐 단정적으로 아직은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닌데. 자, 이와 관련해서요. 지금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뭐 새벽 시간이거든. 4시 조금 넘은 시간. 이런 새벽 시간에 발생하는 화재는 주로 어떤 원인들이 됩니까? 실제로 뭐 새벽이라고 한다면은 뭐 일단 일반적으로 뭐 이를테면 이 공동주택에서 많이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이제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많은데요. 이 부주의라고 하는 것들 중에서도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조리 중에 뭔가 음식을 한다거나 이럴 때의 부주의가 많은데 이 시간대는 사실은 뭔가 조리를 한다거나 이런 시간들은 아닐 아니었을 것 같아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이제 아마도 부주의가 뭐 이런 조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주의도 있지만 뭐 촛불이라든지 혹은 담뱃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부주의들도 다 부주의 범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가능성들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아마 오늘 감식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부주의 혹은 또 이제 이 부주의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는 화재가 이런 전기적인 요인에 의한 화재거든요. 누전. 그래서 이제 오늘 아마도 감식 과정에서 전기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또 그리고 부주의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감식 과정에서 확인을 했을 텐데요. 지금 이제 감식 결과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전기적인 이런 화재 원인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이제 정황들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보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현장에 지금 화재 3층의 그 세대 내의 작은 방 화재가 최초 발생했을 것으로 지금 예상되는 그 방에서 담배꽁초나 라이터 같은 것들이 상당수 발견을 해서 증거물로 일단은 지금 이제 수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정황으로 본다면 혹시라도 담뱃불에 의한 화재가 아닐까라고 하는 이런 추정들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아까 최진영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여기에 복잡한 또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최초에는 방화에 대한 의심들도 상당히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담뱃불이 원인이다 단정은 못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 중에서 조금 더 정황이 그런 부분들이 가깝다라는 정도로 추정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화재의 이유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거는 저 경찰이나 감식 쪽에서 이제 파악을 하겠죠. 자, 그럼요. 이 교수님. 이 시청자 여러분께 뭔가 알려드릴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지금 많은 분들이 아파트 거주를 하고 계신데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트 살고 있는데 내 밑에 아랫집에서 화재가 났어요. 화재가 나서 불길이 베란다 밖으로 막 올라오고 하는 상황에서 그 윗집 주민은 그러니까 이웃 주민이죠. 이 주민은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예, 사실 불이 발생하면 불이 난 층 그리고 그 바로 직상층, 바로 위층이 가장 화재의 위험한 층으로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화재가 위쪽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화재층과 직상층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가장 빠르고 신속하게 피난 계단을 이용해서 1층으로 내려와서 대피를 한다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다만 문제는 이렇게 이번 화재처럼 계단실 자체에 이미 연기가 다 노출되거나 화염이 쌓여 있는 경우는 사실 그 연기를 뚫고 피난하는 게 더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내려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정상적인 대피가 불가능하다면 많은 분들은 또 그럼 혹시 옥상으로 올라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옥상으로 올라가려도 이미 연기가 차 있는 계단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은 바른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오히려 다시 세대내로 들어오셔서 세대문을 닫아 놓으시면 사실 세대문 자체가 방화 성능이 있는 문이기 때문에 일정 시간 화재를 조금 더 보호해 줄 수는 있고요. 다만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본인이 세대 내에 있다라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알려서 구조를 기다리셔야 되는데 다만 이제 여기처럼 발코니를 통해서 베란다를 통해서도 연기나 화염이 막 올라가는 상황이라면 베란다를 통해서 막 불길이 덮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양쪽으로 다 지금 어떻게 대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게 그럼 뛰어내려야 되느냐? 뛰어내리기 전에 사실은 각 건물별로 피난 기구라든지 또 이를테면 대피 공간이라든지 대피 공간 대체 설비 같은 것들이 적용이 돼 있으니까 그 세대 내에서 갖추고 있는 이런 피난 보조 설비들이 있는 것들을 안다면 그 방법으로 일단 대피를 시도해 보시는 것이 가장 그나마 나은 방법이고요. 만약에 그것도 불가능하다면 사실은 뭐 정말 불이 내 앞에 코앞까지 닥치거나 아니면 연기 때문에 더 이상 숨을 못 쉰다고 한다면 사실은 뛰어내리는 방법밖에는 사실은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그 4층에 계신 그 가족분들은 그런 뛰어내리는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가장이 30대 가장이 목숨을 잃게 된 상황인데 아까는 이제 그 윗집 위를 가정했는데 불이 난 집이라고 하면 그 불이 난 집의 거주자예요. 우리 집에 불이 났어요 지금. 자, 어떻게 움직여야 됩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불이 났다고 한다면 사실 초기에 바로 불이 막 발생한 상황이라면 집안에 있는 소화기나 이런 것들을 1차적으로 화재 진압을 시도해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이런 것들을 불을 끄려고 시도하다가 사실 대피하는 이런 시점을 놓쳐서 오히려 위험하실 수가 있으니까 일단 불이 나면 대피를 하시라.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대피를 하시는 게 아니라 대피를 하실 때도 본인의 집 세대 현관문을 꼭 닫아 놓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을 열어놓은 상태라면 나는 대피를 하지만 내 집에서 불난 연기들이 이렇게 공용 공간,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홀 쪽으로 나오면서 다른 층으로 위험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화재가 난 층에서 문이 열려 있는 상황에서 다른 층으로 연기가 확산되면서 피해나 부상을 입은 경우들은 다른 아파트 화재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피를 하실 때 본인이 신속하게 대피하셔서 안전하게 대피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건물 내의 다른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문을 닫고 대피를 하시라라고 하는 것들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 크리스마스 연휴 동안에는요,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랄 이 사고죠. 이게 또 발생했는데 목욕탕 감전사입니다. 일단 관련된 모습, 영상, 목소리가 좀 있습니다. 보시죠. 불난 줄 알았는데 어떤 여자 한 분이 한 수분 있다가 오셔갖고는 목욕탕에서 3분이 감전됐다고. 모더라 거기에 관련한 전기 시설 그런 거 다 수반하고
자, 그런데요, 이 목욕탕 감전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화면 좀 보시죠. 이게 올해 들어서만 벌써 세 번째예요. 지난 4월에 서울 종로에서, 10월엔 경북 구미에서, 그리고 지난 24일 세종에서 올해 들어만 세 번째 발생을 했어요. 이 교수님, 예. 아니 이런 감전사, 목욕탕 감전사 너무 황당하기도 한데 이거 왜 발생을 합니까? 없어지질 않네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물이 있는 곳에 전기가 통전이 되는 경우에 이제 감전이 될 수 있는 우려가 큰데요. 예. 사실은 이제 목욕탕 아니라고 하면 고전적으로는 그냥 목욕탕 안에 그냥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이런 예. 개념이라면, 최근에는 목욕탕 안에도 여러 가지 전기를 이용하는 시설들이 많이 있고, 또 특히 이제 물 안에서 거품을 발생한다거나 또 마사지를 위한 여러 가지 압력 기계 장치가 그 탕 안에 있다는 예, 거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전기적인 요인이 전기를 쓰는 시설들이 많아지는 부분들, 그렇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뭔가 문제나 결함이 있었을 때 감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제 여러 가지 목욕탕 업계나 이런 쪽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모터라든지 이런 쪽에서 사실 감전될 가능성은 없다. 왜냐하면 그런 모터들이 설치되어 있는 곳들은 아예 지하나 다른 공간에 있고, 사실은 이제 여기서 밀어내주는 물이라든지 기포들만 이제 그쪽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연관성은 크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다만 그래서 오늘 이제 감식하는 과정에서 그 내부의 이런 배선 관계라든지 혹은 또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전기가 통전될 수 있는 영향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아마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여러 가지 관련된 시설들을 수거한 것으로 그렇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과거보다는 꼭 이렇게 버블이 발생하거나 이런 것들 이외에도 그 안에 전기를 사용하는 시설들, 어떤 데들은 뭐 이를테면은 탈수기 같은 것들을 넣어놓는 데들도 있고, 또 어떤 데들은 또 다른 이제 전기, 뭐 조명이든 기타 여러 가지 예. 것들에 의해서 또 전기가 통전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전기적인 설비의 유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또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일이 또 있어서는 안 되지만 만약에 목욕탕을 가셨는데 누군가 감전 사고를 당하셨어요. 그러면은 다른 분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감전이 된 분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가까이 다가서거나 만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근처에 전기가 계속 흐르고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또 혹은 그분을 만졌을 때 본인도 감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만약에 감전된 상황을 확인하셨다면 빨리 그곳을 나와서, 이를테면 거기에 이제 일단 탈의실이나 이런 쪽에 빨리 나오셔서 예. 빨리 감전된 상황들을 119에 신고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예. 만약에 즉각적인 조치를 뭔가 하셔야 된다면 나오셔서 전기를 차단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조치들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감전하신 분들은 막 이제 감전이 된 상황에서 심정지가 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이제 CPR 이런 것들을 이제 심폐소생술을 하셔서 예. 호흡을 유지하게끔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긴급한 조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이거 감전 사고, 목욕탕에서 감전 사고를 예방을 그냥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뭐 눈으로 육안으로 감전이나 이런 통전되는 상황을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업주라든지 사업주가 전기적인 안전에 대한 관리, 또 그리고 그날 이런 것들이 전기에 대한 상황들을 잘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목욕탕을 운영하시는 이 업주분들께서 조금 더 신경을 좀 쓰셔야 된다는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